네, 그러면은 한 1분 정도 숨 돌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피드백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부터는요, 실강은 저도 좀 일찍 와가지고서 당일 채점 해가지고서 당일 드리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20분에 지금 3기의 강의가 시작이 될 건데요. 그 전까지 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다만 이번 시간만큼은요, 이번에는 제가 학원에다 부탁을 드렸어요. 우선은 스캔을 떠가지고서 메일 제 그 드라이브로 보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가지고서 이번 시간만 실강의 경우에도 메일로 송부를 해드리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 시험은 150분으로 볼 거고요. 오후는 30분간의 목차 시험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한편 모차 시험의 경우에는요, 항상 그 전에 좀 미리 생각해 보시고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형태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단은 학원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너스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 메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로 돌입하면서요, 저는 이제 교재를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가 가지고서 보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이제는 이 서브노트의 그 메인 글씨 안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이고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례와 연결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보충 프린트를 항상 드릴 겁니다. 이 보충 프린트에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1기가 끝나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단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씩 자료가 보강됩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번거롭지만 이 책에다가 붙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줄여가시는 방향으로 이 내용들을 처리하시고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시험장에는 한 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료를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는 해요. 많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판례들. 그런 부분들은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부분들이 어떻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에 녹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론도 열심히 마지막으로 외우시긴 하셔야 되시겠지만 그 이론을 실제 사례 접목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3기까지 암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험생들 중에서요, 2기나 1기 과정에서 암기가 종료된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격자들한테도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대체 언제쯤에 암기를 잘하게 되냐고.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먼저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험 문제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75분 내에 여러분께서 푸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어렵게 내고 싶은 그 욕망들은 좀 목차 시험으로 많이 좀 보내버리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가치가 있는 것들 지금 3기 때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3기 과정에서 제가 약간 모의고사 출제에서 도외시하는 부분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 도외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쉬운 문제는 살짝 안 볼 거예요. 그 요새 최신 판례 중에서 조금 더 많거든요. 약간 뭐 예를 들면은 기간제 근로자
혹은 딱 365일만 일하고 간 사람의 연차와 같은 것들은 판례만 알면은 그 문제가 풀려요. 변별력이 사실 그게 높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해요. 출제 가능성이 높긴 높은데, 하지만 약간 실제 시험에서 강사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성격은 조금 다른 문제들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외우라고 강조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 부분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최고 답안은요, 온과 오프 양쪽으로 뽑아가지고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고 답안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약간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최고 답안이 없는 경우에 그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교시 1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교시 1문은 지금 임금 파트에서요, 가장 반딱반딱하고 트렌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워낙에 많은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몇 번이나 출제가 되긴 했지만 출제가 되지 않았던 다른 영역에서는 언제나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중에서 통상임금에서 정일고를 살짝 비껴가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확인할 거고요. 1-2문은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은 지금 문제가 된 수당은 두 가지예요. 복지 포인트와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복지 포인트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정, 일, 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복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 가지고서 복리, 후생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 외관만 보면요, 정기성과 일률성과 고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장 근로의 대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은 소정 근로의 대가라고 하는 것과 모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전제인 임금이 아니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리고 외관상 정일고를 갖췄지만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라서 통상임금이 아니다와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복지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을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복지 포인트 중에서 이 복지 포인트의 그 근원은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제도에 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탄생을 한 거냐면요, 이것은 본질이 복지예요. 복지인데 요새는 직원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외벌이로 자식 있는 그 가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복지를 만들어서 세팅을 하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딩크족도 많고 1인 가구도 많고 이런 식으로 니즈가 서로 굉장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와 관련돼 가지고서 직원들의 니즈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싱글 직원들한테는 너무 소외받는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문화라던가 건강 같은 것으로 용도를 한정하면서 니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라라고 하는 제도가 직원들의 만족도에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복지이지만 약간 돈 같은 성격을 띠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복지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로의 대가로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인 복리 후생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요. 일견 돈처럼 쓰이는 부분이 약간 있고요. 그리고 통상 임금의 겉모습을 갖추었다라고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기결로서 통상 임금이 되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점의 정리 보도록 할게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의 전제가 되는 근기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의 대가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문제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고정 시간의 근로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외관으로는 정일고가 있지만 본질이 연장근로의 대가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